안녕하십니까. 군썰 이주석입니다. 먼저 오늘은 여러분들이 배경 화면을 보시는 순간 그동안 3개월 넘게 제가 지독하게 우려먹었던 바다를 배경으로 한 사진이 없어지고 제 사진이 있는 걸 보시고 조금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한테서 배경 화면이 지겨우니까 이제 좀 바꿔라 이런 요청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만은 하지만 마땅한 사진이 없고 또 인터넷에서 아무거나 가져다 썼다가는 뭐 저작권이니 뭐니 시끄러울 것 같아서 그냥 제가 현역 때 팀 스프리트 훈련에서 남한강 도하를 마치고 찍은 사진을 배경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작권 문제 전혀 없습니다. 저 중위가 비록 459경 권총을 찼으되 보병 장교는 무언가 길다란 총을 휴대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바 저런 작대기라도 들고 다녀야 안심이 되는 저 사람이 진짜 보병이구나 하는 걸 느끼실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사진 중에서 한 장을 당분간 배경화면으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겹다고 하실 때까지. 자, 그러면 오늘은 대한민국 해병대에서의 최초를 넘어서 아마도 전 세계에서 최초일 것 같은 그런 사연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목 그대로 딸 셋을 해병대 부사관으로 보내고서 역시나 해병대 부사관인 사위 3명을 얻은 예비역 해병대 하사의 사연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80년대 73대대에서 근무하신 하후 166기 예비역 하사입니다. 먼저 이분이 근무하신 부대가 80년대 7연대라는 걸 들으시는 순간 뭔가 딱 감이 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거 그쪽 분들이 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취소. 정상적이지 않다고 하면 비정상, 비정상이라고 하면 해병대에선 통상 꼴통 아니면 또라이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니까 제가 최소 1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7연대 출신들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바 이건 취소하겠습니다. 거듭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수위를 좀 낮춰서 7연대에 좀 특이한 분들이 많다. 그런 얘기는 하고 싶어집니다. 입이 간질간질해서 공개적인 자리만 아니면 그냥 산통 다 깨버리는 건데. 근데 뭐 솔직히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어쨌든 뭐 이 부대 출신들 중에 유독 골 때리는 분들이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제가 예전 방송에서 그 사단장 승용차를 김빠에 한 그 하사도 7연대 출신이고요. 별 2개 달린 그 사단장 군복을 그 김빠에 한 대원도 7연대예요. 또 제 방송의 그 구독자 중에서 아주 골 때리는 댓글을 자주 올리시는 분들을 보면 대개 7연대 출신이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꼴통들을 꼭 7연대로 보냈겠습니까마는 정상적인 사람들도 7연대를 가면 풍수지리의 영향인지 아니면 근묵자흑 오늘 좀 한자가 되네요. 먹을 가까이 하면 검해진다는 뜻. 그러면 이 둘은 결국 유유상종을 하죠. 아무튼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이 좀 바뀐다. 그것도 뇌 부분이 이 뇌입니다. 뇌 속된 말로는 대가리라고 하는데 이게 정신을 좌우하죠. 아무튼 오늘 사연의 주인공도 7연대 구체적으로는 73대대 9중대에서 신임하사 근무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뭐 창피한 건 아니고 자랑스러운 거니까 제가 그냥 그분 실명을 밝히겠습니다. 정낙연.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많은 기사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후 166기면 83년도 가을에 입대해서 84년도 봄에 실무해 온 분들이니까 84년도부터 88년도까지 73대대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잘 아는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분은 단기 하사로 임관을 해서 4년 6개월을 복무하고 전역하셨습니다. 먼저 이분의 군 생활을 얘기하면 73대대 9중대 시절 제주도 전지훈련에서 허리가 부러지는 아주 큰 사고를 당했는 바 6개월의 입원 치료를 마치고 병원 측에서는 의병 제대를 할 거라고 했는데 나중에 단기 하사는 의병 제대가 안 된다고 하길래 이분이
그럼 알아서 하세요 라고 대답했다는 분입니다. 이분 대전 분입니다. 대전. 아무튼 이 대목에서 이분이 좀 특이하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나 같으면 무조건 제대시켜달라고 했을 것 같은데 특이해요. 그나저나 일반 하사는 의병제대가 되고 단기 하사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나머지 군 생활을 다시 73대대에서 하시고 만기 전역 후에 국가 유공자가 되신 분입니다. 본인 말씀에 의하면 껍데기는 멀쩡하다고 하시는데 여기서도 이분의 표현법은 좀 특이하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나 같으면 겉으로 봐선 멀쩡해요 할 것 같은데 왜 이분은 껍데기라는 표현을 썼을까? 돼지 껍데기? 7연대가 멧돼지죠? 그럼 말이 되네. 이분이 특이한 게 아니라 이걸 보면 가끔은 정상인 것 같기도 해요. 껍데기는 괜찮아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어쨌든 좀 범상치 않은 분은 확실합니다. 제가 왜 이분의 얘기를 이렇게 먼저 설명을 드리냐 하면 이걸 아셔야 딸 셋을 모두 해병대에 보낸 얘기가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딸만 셋, 아들은 없습니다. 딸 셋을 모두 해병대에 여군 부사관으로 보내고 나서 해병대 사령부에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해병대고 딸 셋을 해병대로 보낸 경우가 있냐 하니까 그쪽 대답이 걸작이었다고 합니다. 딸 셋을 해병대에 보내는 것보다는 딸 셋을 낳는 게 더 어려울 것 같다. 신기록 맞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 역시 아들 둘을 해병대에서 전역을 시켰습니다마는 제가 그분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고 해병대 DI 앞에서 총검술하고 주임 상사 앞에서 뒷짐지는 격이죠.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때는 큰딸이 고등학교 3학년 시절 이 큰딸은 공부를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유명 대학에 들어갈 실력이 충분했고 이 딸은 대학을 졸업하면 공무원이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큰딸의 장래 희망을 듣고서 이 아빠는 딸에게 해병대 여군 부사관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네, 이분 말씀에 의하면 딸내미가 공무원 하겠다고 하길래 이분이 직업군인도 공무원이요 그랬다는군요. 틀린 얘기 아니죠. 아무튼 이분 좀 특이해요. 나 같으면 그냥 동사무소나 시청에 근무하고 아니면 여자경찰 그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여군? 그 중에서도 해병대 여군? 이러면 큰딸이 일주일 이상 그 아빠하고 저 안면 까고 뭐 이런 게 뭐 당연하죠. 그런데 이분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심파예요. 그랬더만 일주일 후 어느 날 큰딸이 아빠의 대를 이어 해병대 부사관이 되겠노라고 부사관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러면 부전여전 이 큰딸도 아주 특이한 여고생이란 걸 느끼실 수가 있죠. 솔직히 당시 기준으로다가 일반 행정공무원이 훨씬 좋지 않았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큰딸은 아버지 손에 이끌려 대전에서 가까운 당진의 신성대학교 해병대 부사관 학과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여기는 2년제 특성화 대학이라고 하네요. 아무튼 사전 면담을 통해서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아주 좋으니까 수시 모집에 응시해라.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니까 어차피 직업군인을 계획했으면 장교로 보내는 게 어떻겠냐는 담임 선생님의 말에 이분은 아빠보다 계급이 높으면 군기를 잡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오직 부사관만을 고집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분이 또 특이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아무튼 수시 전형에 응할 거니까 고3 수험생의 야간 자율학습은 포기하고 그 시간에 태권도 학원을 다니면서 매일 저녁 3km 구보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대학의 경찰 행정학과 두 곳에도 합격을 했지만 큰딸은 최종적으로 이 해병대 부사관 학과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여긴 당시 육군에서 중위로 전역한 사람들이
직업적으로 좀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가 적지 않은 예비역 육군 장교들이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딸은 입학 후 다른 남학생들과의 경쟁에서 단 한 번도 과수석을 놓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2학년 때 부사관 시험에 도전을 하는데 이 큰딸은 1학년 때 지원을 해서 당당하게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1학년에서 이 큰딸 1명, 2학년에서 2명, 딱 3명만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아직도 3, 40년 전 생각을 못 벗어나서 그런지 하사는 그냥 지원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정식 명칭이 해병대 부사관학과 1, 2학년 전체에서 딱 3명만 합격했다는 걸 보면 해병대 부사관 결코 이게 장난이 아니다, 이런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사실 80년대 군대에서 당시 용어로 하사관, 저희 선배들 세대에서는 통상 병장에서 말뚝을 박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 이후에도 80년대까지만 해도 육군에선 병이 사고를 치면 남한산성 갈래, 말뚝 박을래, 이렇게 하사관 지원을 강요했다는 얘기가 사실 여부를 떠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육군에서는 이 필요한 하사들을 제대로 확보할 수가 없으니까 병 중에서도 좀 똑똑한 자원을 조기 진급시켜서 분대장 교육을 시킨 다음 하사로 임용, 10개월 정도 남은 군대 생활을 하사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해병대에서는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당시 10년 넘게 하사 계급장을 달고 있었던 해병대 하사관 현실과 박봉, 그리고 근무 여건 등을 생각하면 근래에 해병대 부사관이 되기 위해서 대학을 들어가고 관련 군사학과를 나왔음에도 2개 학년 중에서 단 3명만이 합격을 했다는 걸 보면 요즘 부사관은 80년대 당시 그 장교가 되는 것보다도 10배 이상 어려운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럼 다시 첫째 딸의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이 해병대 군사학과는 제복이 당시 해병대 여군 부사관 복장하고 비슷했고 그린벨을 쓰고 빨간 명찰을 달았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제복을 입고 대학에서 선후배 관계가 철저했을 텐데 이렇게 되면 선배 2명이랑 군대에선 동기가 되고 좀 이상하게 꼬이는 거죠. 이 학과를 졸업하면은요 해병대 부사관으로 가지 않고 육군 3사관 학교로 가서 장교의 길을 걷는 학생들도 제법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육군 3사관 학교 입학 자격이 대학교 2학년 이상을 마친 사람들입니다. 예전처럼 고졸이 아닙니다. 즉 3사관 학교 2년을 마치면 4년제 대학을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큰딸은 해병대 부사관 318기로 임관을 했습니다. 지금도 현역에 있는데 다음 달에 상사 진급을 한다는 것 같습니다. 89년생이면 우리 나이로 34인데 그러고 보면 요즘은 진짜로 부사관 진급이 빠른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격세지감입니다. 그 다음 둘째 딸은 큰딸하고 2살 차이인데 제복 입은 언니의 모습이 괜찮았는지 역시나 큰딸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부사관 335기로 임관을 했고 병과는 수송이었다고 합니다. 딸 셋이 모두 미인인데 그 중에서도 이 둘째가 가장 이뻤다고 합니다. 이런 미녀 해병대 하사는 군수지원단에서 주로 대형 트럭을 운전했다고 합니다. 군에서 출애라부터 레카차까지 웬만한 면허는 다 땄는데 대형 트럭에 탱크, 탄약 이런 거 싣고서 백령도, 연평도부터 김포 그리고 육군 탄약창 등을 고속도로를 통해 달렸다고 합니다. 이럴 때마다 대형 화물 트럭을 운전하는 기사들로부터 크락션 세례를 받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이 둘째 딸이 가는 거기가 군부대든 군수공장이든 간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5, 60대 중에서 몇 년 전 고속도로에서 탱크 싣고 달리는 해병대 여군 하사를 봤다. 그래서 크락션을 울렸다. 그러면 그분이 바로 오늘 얘기하는 이 집안의 둘째 딸이었던 겁니다. 나이 드셔가지고 딸 같은 여군한테 그렇게 야지놓으면 안 돼요. 그건 팀 스피리트 때 여고생들한테는 하는 거예요. 계급이 나중에는 이분이 중사예요. 선생님보다는 우파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군에서 일반적인 2와 2분의 1톤 트럭이 아닌
대형 특수 트럭에 탱크 싣고서 고속도로를 달리는 해병대 미녀 하사. 안 봐도 무척이나 멋있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수송병과 여군에서는 인사 적체가 심했던 모양입니다. 장기로 전환하는 게 힘들다고 판단해서 6년 근무 후에 아쉽게도 전역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딸은 큰딸하고는 10살 차이, 늦둥이죠. 여자 축구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데 고3 때까지 오직 축구만 했다고 합니다. 전국대회에서 우승도 하고 또 최우수 선수상도 받은 유망주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셋째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아빠한테 이렇게 묻더랍니다. 아빠, 난 해병대 언제 가? 이 댁은 여자도 의무복무예요. 그것도 해병대로. 자동빵이죠. 생각하고 말고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나저나 우리나라 병역법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스웨덴, 뭐 여군 징병제. 그러고 보니까 북한도 여군 징병하죠. 그러고 보면 대를 이어서 충성, 여군 징병. 좀 이상한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아버지 말을 그대로 옮기면 이 셋째가 물건이라고 하네요. 물건. 아까는 자기가 껍데기는 멀쩡하다고 하더니만 이번엔 그 귀여운 딸을 물건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나? 어쨌든 이분 사용하시는 단어를 보면 저랑 좀 비슷한 부류의 사람 같아요. 여러분도 들어보시면 이분이나 저나 뭐 많이 배운 사람 같지는 않잖아요. 구사하는 단어를 쭉 들어보면 어떤 특수대학을 나온 사람 같아요. H대. 즉 해병대는 말을 그렇게 고상하게 안 하잖아요. 좀 원초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바로 이해가 되죠. 우리 이런 말을 들으면. 뭐 가끔 욕도 하고. 아무튼 큰딸보다 10살이나 어리고 둘째 딸보다 8살이 어린 이 물건. 그건 아버지 표현이구나. 정정하겠습니다. 물건이 아니고 이 셋째는 어린 시절부터 축구 합숙을 하느라고 항시 집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또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는 당진의 신성대학교에는 못 보내겠다는 엄마의 강력한 반대. 결국 집 근처 대전의 대덕대학교 해양기술부사관학과에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신성대학교에 해병대 부사관학과가 있다면 여기는 해군 부사관학과가 있는 거죠. 물론 해병대 부사관학과를 나와도 육군 부사관을 지원할 수 있는 거고 셋째처럼 해군 부사관학과를 나와도 해병대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 가능하다? 당연히 해병대를 지원했겠죠. 이 집안은 여자도 해병대가 의무 복무라고 생각하는 집안이지 않습니까? 역시나 언니들의 뒤를 이어 해병대 부사관 380기로 임관을 했다고 합니다. 육군 중위 출신들을 포함한 남자 동기생들과의 경쟁에서도 성적이 좋아서 1등으로 임관, 해군 참모총장 표창을 받았고 후반기 교육에서도 또 2등인가 3등을 해서 장군 표창을 받고 그 전에 대학 졸업할 때 이미 해병대 사령관 표창을 받았다고 합니다. 해군 관련 학과지만 대학에서 특별히 해병대 사령부에 표창을 상진했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예비 하사였던 모양입니다. 결국 표창받은 별이 10개 그 정도 되니까 셋째는 실무에 가기도 전에 표창 점수를 다 채운 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7연대에 근무 중인데 축구만 하면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전국대회 우승 경력의 여자 국가대표 선수 출신입니다. 웬만한 남자들이 태클 걸었다가는 발목이 부러진다는 그런 소문도 좀 있습니다. 자, 이러면 딸 셋이 모두 해병대 여군 부사관으로 임관을 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이 집안에서 해병대 여군 하사로 임관한 첫째 딸, 같은 부대의 남자 부사관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을 거는 당연하겠죠. 이건 장교들이라고 해서 결코 예외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큰딸한테 찝적대는 같은 연대 남자 부사관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아버지, 바로 신원조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런 건 국정원이나 경찰, 청와대 민정수석실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사검증팀 그런 것보다 더 완벽한 검증팀이 해병대 내부에서는 은밀히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현역에 남아있는 동기생을 통한 교차 검증. 당시 이하후 166기 아버지 동기생 중에는 대여섯 명이 아직 현역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기수, 성명 이것만 알면 바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증 결과는 진국이다. 모든 거 다 완벽하다. 이러면 끝나는 거죠. 당연히 그 검증 결과는 아버지를 만족시켰고 아버지는 바로
큰딸에게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해서 첫째 사위를 얻었고 두 사람은 지금도 현역으로 근무 중에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둘째 딸. 여긴 대학교 해병대 군사학과 시절부터 캠퍼스 커플이라 해병대 임관 후에도 자연스럽게 관계가 이어졌고 이것 때문에 당시 많은 해병대 하사들이 실망한 나머지 전역원을 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아까 출애라에 탱크 싣고 운전하던 그 미녀 둘째 딸은 그 사람입니다. 결국 6년 근무 후 전역했지만 사위는 현역에서 잘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둘째 딸은 군인의 아내로서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셋째 딸. 이거 뭐 딸이 많으니까 설명하는 것도 힘드네요. 그때 왜 그렇게 무식하게 많이 낳대? 하나나 둘이면 딱 좋은 거 아닌가? 거기다가 큰 딸하고 10살 차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늦게나마 아들 보려고 그러셨나? 아니면 실수를 한 건가? 해병대 출신들은 그런 실수 잘 안 하는데 아무튼 셋째 딸 역시나 주변에서 남자 부사관이 나타났고 이를 보고받은 아버지는 현역에 남아있던 동기생들이 전부 전역을 하는 바람에 정보원을 잃은 관계로 좌절하고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이름을 어떻게 알아보나? 나처럼 꼴통은 아니겠지? 이건 제보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렇게 살을 보탰습니다. 이건 상식이죠. 아빠가 7연대 출신인데 당연한 생각 아니겠어요? 꼴통은 꼴통을 제일 무서워한다. 그런 말이 있죠. 아무튼 이렇게 고민하고 있던 어느 날 동기생들보다도 더 확실한 정보원들이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바로 첫째 딸 부부 그리고 둘째 딸 부부. 이러면 모두 4명인 거죠. 그러면 셋째 사위는 이 4사람들의 검증을 우선 통과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먼저 장차 자신의 처형이 될 수 있는 선배 부사관 2명 그리고 동서가 될 수 있는 선배 2명 이렇게 4명을 철저히 삶아놨다고 합니다. 사전 정지 작업이 완벽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셋째 사위 역시나 해병대 부사관으로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둘째 딸이 우리 나이로 24시니까 아직 정식 결혼식을 올리지는 않고 두 사람의 아파트 문제로 혼인신고만 얼마 전에 마치고서 올 가을에 결혼식을 올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버지는 총 6명의 해병대 부사관 후배를 두게 된 겁니다. 아깝게도 그 중에서 둘째 딸이 전역을 하는 바람에 세 자매가 동시에 해병대 부사관 남편하고 같이 현역에 근무하는 진기록은 깨졌습니다만은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이 기록은 당분간 절대 깨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첫째 딸과 둘째 딸은 공교롭게도 아들만 둘씩 낳았다는데 이쯤 되면 여러분들 무언가 뇌리를 스치는 어떤 생각이 없으십니까? 손자 4명 모두가 해병대 간다. 물어보는 놈이 바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잘하면 거기서 또 해병대 며느리를 볼 수도 있다. 지금 큰애가 초등학교 다닌다고 하니까 결코 머지않은 장래에 실현 가능한 얘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군대 생활을 마친 많은 대한민국 남자들이 자기가 근무했던 곳을 향해서는 오줌도 누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아버지는 자신이 현역 시절 다쳤던 그 부대에 딸 셋을 보내고 해병대 사위 셋을 얻었습니다. 전역 후 자식을 낳으면 반드시 해병대에 입대시켜서 모군의 발전을 꾀해야 한다라는 해병대 전통을 실천하고 싶었으나 계속 딸만 나왔는지라 이 해병대 전통을 계승하지 못하는 못난 자신을 한탄만 한 게 아니라 꽁 대신 닭, 아니 없는 아들 대신에 딸 셋을 모두 해병대에 보내고서 해병대 아들 셋을 얻은 이 예비역 하후 166기, 이분의 진정한 해병대 사랑에 감사를 표합니다. 딸 셋은 아들 30명하고도 안 바꾸겠다는 이분 존경합니다. 부디 손자 4명도 빨간 명찰의 팔강모 사나이가 될 것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 방송사에서 촬영을 의뢰받았음에도 저에게 먼저 이 사연을 알려주신 하후 166기 정낙연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